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가만 미증시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는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나스닥을 위주로 해서 많이 좀 밀리면서 오늘장 우리 국내 증시에도 약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좀 슬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저도 마음이 착잡한데요. 예. 오늘 대진표 공개 전에 우선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특징주 8개 한번 잡아봤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대진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8강전 1라운드는요. 대우조선해양 대 한국카본입니다. 조선 빅3에 포함된 종목과 함께 조선 기자재로 많이 언급이 되는 한국카본의 대결. 과연 이 승자는 누가 될지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입니다. 후성과 LX 세미콘인데요. 화학 그리고 반도체인데 둘 다 공통점은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 대결입니다. STX 엔진과 함께 한진입니다. STX 엔진도 사실 엔진 만드는 회사죠.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언급이 많이 되는데 한진은 물류 회사입니다. 이 두 종목의 특징, 오늘 장에서 솟구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죠. ISC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점은 ISC 예전에 한번 우승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반도체 테스트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실적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 오늘장에서도 8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이 특징주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시작할지 8강의 1라운드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요. 바로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인데요.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한국카본이 선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이 나는 더 낫다 판단하시는 분들은 클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진출자로 선정이 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같이 네. 한번 참여를 해주시고요. 네, 그럼 대우조선해양 한국카본 골라서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네. 우리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할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는 조선주고 하나는 또 이런 이번에 인상 가격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선주가 호황을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후판 인상에 대한 메리트가 더 큰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조선주가 일단 호황이라지 않습니까?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의 한 40%를 일단은 건조했는데 지금 일단은 후판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한 이제 배를 만들 때 선적이 한 20% 정도의 일단 들어갑니다. 내용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돈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일단은 조선은 일단은 지금 계속 지금 수주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주들이 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후판 같은 경우에는 원가적인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면 후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크게 말하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예. 그 다음에 세아제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후판 업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협상을 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다이가 크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협상을 벌이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원가적인 부분의 인상분만이요. 예. 원가 부분. 오른 원자재. 만큼은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VIP 고객사를 놓칠 수 있는 또 분위기 되거든요. 중국이라든지 또 철판 회사로 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시점이에요. 이 국가적인 네. 시점이 아니고 일단은 이건 회사와 회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렇게 후판 가격이 오르고 사실 배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또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잘 알잖아요.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죠. 네. 배를 한 곳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오더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계산했을 때는 또 하여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벤더들 같은 입장에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2015년 이후로 지금 최고의 지금 호황입니다. 네. 배를 지금 만드는 시점이. 수주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배를 말할 때는 척으로 이야기 안 해요. 보통 레버리지를 갖다가 보통 뭐 4천만 CGT라 해가지고 네. 예,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의 배와 그다음에 톤수를 해가지고 네. 그 응용적인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합산하는 근데 레버리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수로만 봤을 네, 때는 척으로. 작은 배 여러 개 있어봤자 큰 배보다 네네 적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4천만 이제 CGT가 올라왔는데 예. 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제일 또 문제된 게 인력난이에요. 네. 그전만 하더라도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조선에 관련되는 인력들이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조선이 불황을 겪으면서 최소한 50% 정도가 빠져나갔거든요. 네. 절반이나 줄었어요. 예. 그럼 9만 명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새로 신규 지금 직원들도 많이 뽑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계속 해외 이제 VIP 이제 선주들, 돈을 많은 사람들, 배를 오더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많이 지금 내밀었을 때 우리가 계속 받아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게 수주를 많이 받고 그렇죠. 근데 원자재적인 부분을 계산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올라가거나 요금이 올라가면 중간 협상이 가능한데, 네. 또 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부분적인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그런 시점적이도 있고, 네. 근데 합병적인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큰 배 조선 회사들이 많은데 합병하는데, 유럽에서 EU에서는 그걸 반대했거든요. 올 네. 초부터 계속 반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선과 자동차, 뭐 반도체, 뭐 철강, 이거는 우리나라 5대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게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에 정확하게 미치는 영향인데, 여기서 못 빼는 게 있습니다. 하방 네. 경직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인건비 부분이에요. 인건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원자재적인 부분에서 후판업체랑 같이 조율을 나서는 거는 네. 불보듯 뻔한 게, 왜냐하면 IMF 때도 옛날 그런 식으로 다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쩌면 경제적인 그 철학이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만만하게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걸 좀 해라, 못한다 할 수는 없고, 어느 네. 정도 예, 어찌 보면 실질적인 이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제 마지노선을 잡고 같이 협상 부분인데, 근데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수주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조선주들 이쪽 보고 전망을 좋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판 가격 이런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거기다가 일자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주를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정작 만들기가 좀 어려워졌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네.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지금 특히 조선 쪽 관련된 쪽에는 신규 채용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선주들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기 좀 어렵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죠. 네. 좋은 상황인데, 네. 원자재 관련된 이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한 어찌 네. 뭐 원가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영업 적자가 되게 컸어요. 이번에 40%의 목표 수준을 했는데,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1분기에 140억 마이너스, 대우조선해양도 뭐 415억, 그다음 삼성중공업도 633억. 네. 다 적자가 난 게 뭐냐면 아까 인플레이션적인 부분, 원가적인 부분에서 영업 손실이 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고사하고 이게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예. 계속 수주를 받으면서 국가 경쟁력과 브랜드의 네임이 계속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수준을 많이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우리가 일단 넘어섰어요. 그리고 또 특장적인 그 뭐 LNG라든지 큰 대형 선박 같은 돈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노선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선 업황은 당분간 좋아지지만 예. 중소, 그러니까 좀 높은 보다는 그러니까 중간급 중대형주들, 네. 중형주들에 관련돼 있는 조선주를 좀 눈으로 보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주가적인에서도 이익적인 창출 좀 많이 네. 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좋아질 것이고, 다만 그 중에 약간의 좀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중국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되게 네. 긍정적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네, 김영호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중국을 넘어선 거는 당연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그만큼 한국에 대한 조선 기술력은 뭐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까지 넘어섰다는 건 이제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이 거의 한국이 1등이다. 그거는 이제 말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조선주들을 이제 앞으로 본다면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사업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재무뿐만 아니라 이제 수주 잔고, 조선의 수주 잔고들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한국의 이제 대형 조선사들 합산 수주 잔고를 보면은 지금 2.97년치, 네. 그러니까 2년 이상을 상회를 한다는 거죠. 거의 3년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2년치만 잘 나와도 2년 이상만 나와도 정말 좋다, 호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3년치에 달하는 그런 수주 잔고가 나왔다는 거는 예. 앞으로의 그 전망도 밝다. 근데 이제 다들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제 후판 가격 인상. 부분이잖아요. 지금 원자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따내는데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원재료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후판이 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거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예. 마진적인 부분에서 이 이제 원재료를 따와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안 남는다는 거죠. 계약금과는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예. 그 마진적인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후판 인상을 한 이후에 그 가격 협상적인 측면에서 또 중요한 그 포인트가 또 온다고 생각을 해요. 뭐죠? 이거를 이제 이제 고객사에게
판매가를 전이를 할 수 있는가 아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협상 카드는 이제 기업마다 이 혜택이 힘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 보고 있다가 이 협상 가격이 잘 진행이 됐다 혹은 이제 후판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됐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이 조선사들의 그런 수주 잔고와 더불어서 또 상승세를 더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럼 또 긍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 긍정적인 시각에 더 무게를 두지만 예. 결국에는 후판 가격에 대한 그런 시세 그리고 그 이후에 협상에 대한 그런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멘텀이 결국 주요한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할 건 확인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근데 후판 가격이 인상되면 타격을 좀 받나요? 당연히 맞죠. 마진적인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은 100억을 받고 한 척을 만들어주긴 네. 했는데 후판 가격이 30억이면 해결되던 게 이제 50억까지 늘어나면은 그럼 힘들죠. 네, 기업 입장에서 50억밖에 안 남잖아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예.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조금 네. 전에 그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중소형 그쪽으로 조선사들을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네. 김영구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실까요?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조선 쪽이 많은 또 공부를 많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차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거래량을 좀 보시고 거래량이나 이제 이 주가의 위치를 보시고 시작을 하는 게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작은 종목인지 큰 종목인지 무조건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흐름을 네. 좀 쫓아야 되겠군요. 네. 자, 그러면 조선주들 앞으로 수주를 뭐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시각과 함께 후판 가격이 인상되면 부담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역시 네.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세부적으로 볼 것들이 많이 좀 있었네요. 그러네요. 좀 까다로운데 그러면 오늘 종목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카본 오늘 이렇게 좀 좀 좋은 소식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있고 또 예. 여기에 조금 브레이크를 걸 만한 한국카본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수익을 창출하기 더 좋을까요? 김용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덩치가 조금 작은 쪽으로 해주셨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느 쪽인가요? 대우조선해양이 역시 오늘도 좀 엇갈리는군요. 네. 자, 그러면 각자 의견이 좀 갈리는 만큼 매력 어필 좀 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일단 대우조선해양 골라주셨는데 그 이유 한번 좀 들어볼까요? 원래 대우조선해양은 네. 해양에 관련된 플랜트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선박, 해양 사업, 뭐 에너지까지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기업에서 얻어지는 영업이익이 딱 정확하게 선박과 해양 특수선이에요. 네, 지금 특수선.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치를 보면 그래서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한 80%가 되고 네. 해양 특수선 같은 경우는 한 20%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해양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남극 같은데 세종기지 같은데 갈 때 이렇게 결빙 같은 거 깨는 배라든지 쇠빙선 특수한 같은. 배들이에요. 예. 그렇다고 크루즈 배 그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장적인 다각화 시장에서 특수적인 부분 네. 그런 데 좀 초점을 두고요. 네. 첫 번째는 또 이게 또 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또 크게 한 게 또 운반선에 관련된 걸 또 이렇게 또 승인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예. AIP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도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주가도 정확하게 4.79%가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중이고 네, 오늘 지금 뭐 5%나 오르고 네. 있거든요.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횡보적인 부분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가 예. 많이 빠졌죠. 조선 많이 자체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예,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근데 뭐 조선이 일단은 우리나라의 일단은 증시에도 상당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 대한 실효 효과도 상당히 커요. 그럼 얘는 밴드 회사들, VIP 회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선은 그래도 지금 저가다. 지금 저가고, 지금 저가고, 저가지만 많이 진입하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워낙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 잘 보고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이거는 대형보다는 좀 소형 중형주에 관련된 종목을 예. 조선 들어가는 게 또 유리할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일단은 차트 뭐 다들 크게 보셨겠지만 주가가 그동안 사실 좀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반대 의견도 네. 들어봐야죠. 우선 이제 댓글을 보니까 예. 우리 라일리님께서 저 어젯밤에 맛있는 거
먹었냐고 얼굴이 빵빵하다고 하시는데 어디가 그렇게 빵빵해지신 거죠? 네. 그래서 테리케이님이 라면 드셨냐고 하는데 네,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시장 걱정하느라고 좀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네. 그럼 잠을 설치신 만큼 네. 한국 화분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렇죠. 저희 본부는 원래 한국 화분이니까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마련해 오셨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한국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해 소지를 또 풀어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고요. 한국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LNG 선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21년 같은 경우에 이제 65척이 이제 발주가 되었는데 2022년에도 이게 초강세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본행제를 팔고 있는데 이 본행제 매출이 사상 최대를 또 기록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우조선해양이 고객사예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어허. 고객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이제 기업은 한국카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네. 대형 고객사를 이제 맞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주가가 탄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네. 한번 보시면요. 네, 차트 한번 보죠. 지금 대우조선해양과는 다르게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지금 뿜어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저는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전에 나왔던 이 거래량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정 기간에서 나온 그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국카본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한국카본이 대우조선해양 빠진 거에 비해서는 사실 덜 빠졌잖아요. 이런 네.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네. 대우조선해양은 참 많이 내려왔는데 네, 네. 한국카본은 그에 비해서 좀 덜 빠졌단 말이죠. 네, 네. 이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예.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거래량이 같이 나오는 그런 그 차트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대우조선 해양도 차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살짝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쉽다는 거. 근데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모양은 대우조선 해양보다는 그게 뭐 많이 내려오거나 과대낙폭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 네. 위에서 지금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많고 그러면 이제 고객사로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신 거죠? 네, 저는 수혜는 영향은 이제 그 계약에 대한 영향은 한국카본이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도 면에서 그렇게 네.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자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카본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맡겨봐야 되는 건 네, 시청자분의 시청자죠. 의견을 한번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네, 한번 지금 공개해 주시죠. 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 한국카본. 조선 쪽에서 어느 쪽으로 답이 나왔을까? 네, 시청자분들께서는요. 한국카본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36%, 한국카본이 64%로 확실히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두 종목 중에 한국카본의 승기를 잡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우조선해양도 많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5%까지 오르고 있는데 네.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를 봐라. 왜냐하면 조선은 한 2조 5천에서 3조 정도면 중형에 속하는 거예요. 네. 워낙 사이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네. 제가 두 종목을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 두 종목은 2조 5천, 3조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주가의 흐름에는 좀 빨리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큰 거를 보시려고 같으면 좀 힘드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 중형주를 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28,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28,000원 보고 있고, 예, 28,000원 전고점 정고점이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형주도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여러 가지 컨센서스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세한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원래 중형주도 움직임, 조선은 항상 보면 이 밴드사와 같이 움직이는 게 많아요. 예. 큰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이 워낙 지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지금 시점도 투자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카본이 이겼습니다. 한국카본 올리도록 하겠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전고점인 28,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8강의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는요, 후성과 LX 세미콘의 대결입니다. 네. 후성 반도체도 하고, 소재도 하고, 거기다가 2차전지 소재도 다 하는 종목인데, LX 세미콘은 페미스 반도체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중에
나는 이 종목이 더 낫다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클릭해 주시고 둘 중에 더 나은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 보면 사실 후성이 LX세미콘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후성이 1%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골라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두 종목이 전에도 제가 다 선택했던 종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구성에서. 고민 많이 그래서 되시겠는데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예.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후성이 더 높을 수 있는데 어허. 되게 높을 수 있어요. 지금에서는. 예. 왜냐하면 네. 사실은 또 지금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 어찌 보면 성장성에 네. 있다는 제가 좀 기반을 두고 오늘은 LX세미콘으로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LX세미콘을 선택을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님은 선택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후성입니다. 후성. 후성. 네, 좋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바로 후성 망설임 없이 골라주셨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후성 골라주신 이유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대답은 네. 이렇게 바로 했지만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 전기차 부분이 시황상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었고 네. 그 부분이 지금 지금 거래되는 그런 강도를 보니까 이미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저는 후성을 골랐다. 네, 후성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커감에 따라서 이 네. 후성이 이 거래처들이 또 매출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가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되고요. 네. 1분기도 지금 이익이 급증세로 이제 유지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 부분들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제가 아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재무제표의 그런 차트들은 네. 좀 턴어라운드 탄력성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플러스 점수를 더 많이 줬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부터는 좀 성장 속도의 재상승이 다시 한번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성이든 LX세미콘은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네. 좀 최대한 낮은 구간에서 사자, 바닥 구간에 사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LX세미콘의 경우에는 사실 차트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그 전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미 실적이 선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네. 이 선반영됐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호 전문가님? 자, 후성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종합 선물 세트예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육화불화 인산 리튬이라든지 약간 화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적인 안 나는 부분도 좀 어디 부분 있어요 지금 네. 현실에서. 근데 중국 시장일 때 일단은 그쪽으로 일단은 침투를 많이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탄소 포집에 관련된 것도 같이 엮여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애칭가스부터 시작해서 예. 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벤더사로 VIP 고객사로 해서 이게 탄탄한 네. 이제 매출을 갖다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성은 또 시총도 낮지도 않아요. 거의 2조 가까운 정도 되는 1조 한 8천, 9천억 될 겁니다. 덩치가 제법 있다는 거죠. 거의 사이즈가 큰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은 신성장 동력 시대에 탄소 포짐이 여러 가지 지금은 주가가 흐름이 좀 하방으로 지금 밀리는 게 있지만 좀 주가가 좀 앞으로 좀 나가면 네. 상당히 이거는 2차 전지, 반도체, 탄소 수많은 거에서 항상 후성은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네. 탄력을 받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요. 무기가 여러 개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왜 후성을 좀 많이 했냐면 후성은 주위에도 보면 네. 진짜 많이 고점에 많이 물리신 분들 지금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많아요. 좀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 있고,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청주 공장, 예. 실리콘 카바이드, 어제 말씀했던 SIC라고 네. 그것도 이제 사업도 속도 내고, 일단은 펠리스 회사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아예 거듭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보니까 비중 비율을 보니까 이제 시스템 IC하고 드라이버 IC가 거의 이제 회사의 주역이더라고, 매출. 네. 작년, 재작년하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만 두 개만 하더라도 충분히 회사의 일단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마진을 올릴 수 있다는 어찌 기술력과 이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일단 큰 장점이라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위주, 실적, 눈앞에 보는 단기 실적이라든지 예. 실적 위주가 주가의 또 흐름에 또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재물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상 어떤가. 그쵸. 근데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무보다는 네. 한 주에 얼마냐 봐. 맞아요. 근데 이거는 2만 얼마야. 이거는 10몇만 원이 약간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10개 싹 할게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100개 살 거 10개 사는 거고 네. 1000개 살 거 10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네. LX 세미콘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가의 방향이 조금 이렇게 높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견조하고 또 네. 기대감도 받고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두 종목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상한 아. 사람 같아요. 아, 뭘. 그때는 후석을 막 거품 물면서 이야기하면서 후성입니다. 종합 근데 한 번 오늘 했다고 또, 버릴 예. 수는 없죠. 그쵸.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LX 세미콘의 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 의견이 엇갈릴 만큼 시청자분들의 의견, 답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러네요. 나왔는데요. 4배나 자, 차이가 납니다. 후성 예. 대 LX 세미콘, 후성이 20% 득표를 냈고요. LX 세미콘이 80%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면서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진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후성 아무래도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여러 네. 가지 좀 메리트가 많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괜찮으신가요? 전기차 네. 많이 아쉬우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흥분해. 흥분하셨구나. 아주 좋은 아, 네. 종목이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X랑 후성 둘 다 좋은 종목이고 예.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업황에 대한 그런 아직 리스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전기차든 네. 반도체는 그 원자재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차트상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저 자리에서 거래량이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나와줘야 상승 추세로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성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지금 한번 나오는 그 구간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목표가는 23,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23,000원 부근에서 이제 그 전에 차트를 보시면 윗골이 크게 달았던 매물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항을 하나 크게 받을 거라고 보고 2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네요. 수익이 나올 때까지. 네, 이제 조정 자리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좀 터져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신 다음에 좀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후성은 2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LX 세미콘 올리도록 할게요. 네,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STX 엔진과 한진과의 맞승부. 자, STX 엔진 만드는 회사고요. 한진은 종합 물류 회사로 알려져 있죠. 이 두 종목 간의 승부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픽해 주시겠어요? 자, 저는 시각이 좀 달라요. STX 같은 네. 경우에는 이거 이제 방산을 좀 보고 있어요. 방산적인. 요즘에 회사. 방산 쪽으로 많이 얘기 방산 나오더라고요. 쪽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나 한진칼 지분이 27%를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진을 그냥 한진칼로 보고 있어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으로 갈까? 왜냐면 지금 이번에 또 미국에서 또 8%도 또 군사비 또 8% 인상분도 있고 해서 그는 또 여러 가지 소재가 또 국내 시장에 또 이렇게 묻어있는 또 양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리오프닝 때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K 물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물건들을 또 많이 사가져갈 거면 포워딩적인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네. 사고 싶으면 쿠팡에서 뭐 사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져가면 그런 물류적인 게 이제 그게 한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진을 좀 한 표를 좀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취매적인 전략입니다. 네. 눈앞에서 이익을 보려면 STX. 네. 그런데 이제 선취매로 가겠습니다. 한진. 알겠습니다. 기다렸다가 한 방을 터트릴 수 있는 리오프닝 네. 기대감을 받고 예. 있는 한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STX 엔진에 대해서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직 안 아직 고르시잖아요. 고르신 줄 알았어요. 네. 자, 선택해 주시죠. 네, 한진입니다. 한진이에요? 네, 한진입니다. 잘못하셨네요, 이라니까. 자, 두 분의 의견이 네, 너무 한 갈리시기를 종목으로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싸움 붙인 것 같아요. 네, 보이셨습니다. 한진으로 지금 일단 됐기 때문에 진출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이 되는 거죠. 네네. 자, 네. 그러면 일단 한진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STX 엔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 XT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선 기자재 테마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섹터에 대한 수급이다라고 그냥 단순히 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진은 지금 일단 펀더멘털부터 말씀드리면 네. 택배 처리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단가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택배비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또 경쟁사들이 막 파업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택배 처리량도 증가를 한 만큼 실적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택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 한진도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조정이 크게 왔습니다. 한번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조정이 크게 오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변곡점 부분들이 굉장히 격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좁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지고 다시 네. 올라가고 네. 있는 상승 추세로 턴어라운드가 그러네요.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꺾일 때다. 네, 제가 아까 올라갈 때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성이라든지 아니면 LX세미콘도 저러한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진 바닥 잡았다. 네, 바닥은 잡았고 이 거래량이 한번 필요한 그 시점에서 한진이 오늘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승 추세의 턴어라운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한진에 대한 얘기가 많으실 텐데 네네. 일단 올라갔으니까 네네. 이따 조금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 아쉽게도 떨어져 있는 STX 엔진에 대해서는 이거 나쁘게 보시는 건 아, 아니잖아요. 네네. 아니 지금 나쁘게 보는 거 아니죠. 저는 예. 방산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해군 배들 있지 않습니까? 배들 네. 그룹주바에 그런데도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이렇게 방산용에 같이 또 이렇게 진입돼서 공급을 또 계약을 했고 네. 여러 가지 꾸준한 실적 그다음에 STX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아시다면 2004년도일 거예요. 그때 네. 이제 STS에서 인적 분할을 낸 회사입니다. 네.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스몰캡이고 3천억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는 이제 고객사들도 빵빵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52주 신저가와 고가를 봤을 때도 사실은 한진보다도 더 좋아요. 네.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52주 신저가와 신고가를 보면 오히려 STX가 더 빨리 올라갔어요. 네. 거의 52주 고가에 거의 올라갈 정도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STX에 손을 들고 싶지만 예. 지금 일단 시대가 시대고 지금 이제 워낙 이게 다른 이렇게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네. 일단 한진이 왜냐하면 대한항공부터 시작해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근데 한진 같은 경우 오늘 올라간 것도 사실은 뭐 내일 또 네. 차익 실현 또 매물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제 선취매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예. 한진이 더 낫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맞춰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진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도 좀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그 결과 이거 박빙이었는데요. 네. STX 엔진이 42% 득표했고요. 한진이 58% 득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시 한진으로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역시 네. 다음 뭐 4강으로 진출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STX 엔진 요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예, 한번 차트 한번 봐주겠습니까? 보면 상당히 그래도 흐름을 한번 이렇게 줬다가 다시 또 한번 이제 하방으로 내려갔는데 오늘 좀 튀었어요. 예. 오늘 좀 튀었는데 실제로 이를 전체적인 주가를 흐름을 봤을 때는 1년을 봤을 때는 진짜 많이 올라간 겁니다. 상당히 좀 외국주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도 분명 이 종목은 진짜 많이 물렸을 거로 저는 살됩니다. 차트의 모양 조심스럽게, 자체가 네. 보면 상당히 좀 중간에 많이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 건데 지금 위에서 또 하방으로 또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대형주들의 힘을 못 받고 탄력이 없을 때는 이 시총 3천억 정도 그다음에 매출과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이렇게 보여주는 종목들인가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터져주는 종목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익을 내긴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주가는 19,000원. 19,000원 이요? 네, 19,000원 정고점을 오. 잡겠습니다. 네, 충분히, 오늘도- 충분히 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 말하는 19,000원 정고점이라는 것은 네.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니까 네. 길게 보시더라도 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 괜찮을 거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STX 엔진 지금도 8%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고 긴 호흡으로 19,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한진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라운드 대결입니다. ISC 대 ENF 테크놀로지. 오랜만에 좀 기세 타고 있는 종목들 간의 대결 같은데 네. 반도체 간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최일호 전문가님,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꼽아주시겠어요? 요즘에 ISC 무서운 상승세에 그러니까요. 얼굴 다른 많이 거, 되거든요. 다른 거 찍었다 큰일 날 것 같고 네. 또 ISC가 한번 또 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또
민주한테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대편 나오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오늘 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지 거래량 엄청 거래량 집중하고 터졌는지 그리고 저만한 이슈가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사실은 조금 그런 게 부족해서 네. 이게 어떤 큰 힘의 작용이 이게 있지 않은 나는 좀 의심적인 부분도 좀 많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ISC 소켓 관련돼 있는 반도체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이 일단은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예. 좀 짧게라도 조금 충분히 더 지금 이게 거래량 나올 때 이 단기에 관련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ISC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네, 저는 왜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ISC를 배신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네. 저번에 우승도 시켰던 만큼 ISC는 충분히 모멘텀이 펀더멘털 굉장히 좋은 좋은 기업입니다. 종목이지만 저번에 이제 포고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ISC는 이제 결국에는 이 러버 타입, 핀 타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면서 네. 이 반도체 부분에서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도 나왔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전에 추천드렸던 ISC 같은 경우 이전에 첫 번째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아. 네, 맞습니다. 저기 지금 정확히 찝어주신 그 거래량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차라리 좋았고 지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ISC보다는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는 네. 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ENF 테크놀로지 말 그대로 지금 뉴스가 없어요. 뉴스도 없고 재료도 네.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기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주식의 주인, 이 주식을 이제 움직이는 그런 주체가 이제 의도적으로 조금 저는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는 지금 아까 봤던 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에서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는 ENF 테크놀로지가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근거를 뭐 정확히 지금 찾기보다는 일단 네. 지금 올라탄 속도 면에서 좀 더 빠른 속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 네, 맞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ISC 조금 더 매력 어필할 수 있나요? 뭐 ISC 같은 경우는 뭐 소켓 장비니까 지금 예. 계속 이렇게 소모품적인 부품이 좀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 많이 좀 필요하고 있고 일단 추세적인 부분에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도 봤을 때도 많이 지금 소켓 부분이라든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 뭐 중성이라든지 뭐 리용이라든지 많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지금 ISC는 계속 후발주자로 계속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분위기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고.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어지는 게 오래 가지는 않고 단기적인 측면, 단기적으로. 진짜 짧은 측면으로 네. 해서 지금 상승세 부분에 약간 동참해서 네. 조금만 먹고 나오자.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먹고 나오자. 올라타자. 욕심은 내려놓자. 네. 자, 그럼요.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시청자 의견도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시죠. 자, ISC가 앞서겠는데요. 73%. 네, 한번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시 한번 또 골라주셨네요. 후광 효과를 좀 받았나요? 자, ENF 테크놀로지가 27% 득표했고 결국 4강 진출은 ISC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ENF 테크놀로지 김형호 전문가님 골라주셨잖아요. 네. 가격 전략과 앞으로의 전략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뭐 ISC는 당연히 펀더멘탈적으로 당연히 압도할 거라고 생각을 네. 했고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입니다. 예. 결국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인 이제 화인 케미칼을 네. 소재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네. 제가 오늘 집중한 포인트는 지금 이제 거래량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좀 상승 추세로의 그런 전환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런 시세가 종가를 봐야 알겠지만 너무나 급등을 한다면 예. 기간 조정을 저는 가격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 조정 한 2거래에서 3거래를 주고 다시 올리지 않을까. 중요한 건 저 거래량이 이제 있는 그러한 큰 주체가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반대로 저 큰 주체가 빠져나간다면 빠르게 손절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안 들었네요. 네. 가격 전략은 35,000원. 네, 목표가 35,000원. 빠르게 치고 빠르게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수익을 네. 줄 때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라운드는 ISC가 올라갑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빠르게 치고 들어가셔서 빠르게 나오시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3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사각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사각의 첫 번째 라운드는요, 한국카본 대 LX 세미콘입니다. 자, 한국카본, 조선 기자재와 함께 LX 세미콘, 반도체 팹리스가 들어와 있는데, 업종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과연 어떤 종목으로 골라질지 여러분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요, 골라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LS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굉장히 굳건하신 결정인데, 자, 알겠습니다. 자, 자세히 조금 이따 더 여쭤보겠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한국카본입니다. 첫 번째 그 선택을 그대로 밀고 그러네요. 가시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LX 세미콘 이렇게 굳건하게 미시는 이유 잠깐 좀 들어보죠. 자, 뭐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 봐고 이렇게 지금 시장의 흐름 봤을 때 네.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지금 시장에서 하방을 계속 내려가는 장면에서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소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소켓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거 수많은 어째 뭐 소재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점점 이렇게 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계속 끌어올리는 지금 장세 시장입니다. 소부장 전망도 좋더라고요. 예, 소장 지금 정말 보니까. 좋고 지금 앞으로 좀 계속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작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떨어질 때는 항상 이렇게 2, 3천원대는 소형주들이 상당히 회전율이 되게 좋았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큰 대형으로 볼 바에는 차라리 LX 세미콘이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또 일단은 LG에 대한 네. 후광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업 차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는 또 이 기대 심리, 그다음에 또 애플 관련된 수많은 모든 것들이 연계성들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항상 뭐가 이렇게 미증시에서 뭐가 터졌을 때 나왔을 때 뭔가 딱 나올 수 있는 게 한국 가보나면 원래 한국 가보는요 죄송하지만 낚싯대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낚싯대 만드는 회사예요. 네, 낚싯대만 알죠 저는. 그래서 어찌 뭐 그거랑 돈이 크게 안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낚싯대 만드는 거예요.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또 난리 나겠네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뭐 카본 자체도 소재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뭐 어차피 LNG 선에 들어가는 어찌 보면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또 강도가 되게 높은 어찌 보면 소재적인 부분인데 일단은 LX 세미콘하고는 조금 너무 차이 난다. 너무 이격이 너무 난다. 예, 수익성의 측면에서 예, 말씀이신가요? 수익뿐 아니고 시각적인 측면과 모든 종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최인호 전문가께서 격차가 상당히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한국카보를 얘기해 주실까요? 당연히 이제 몸집 차이에서는 좀 날 수가 있겠죠. 사이즈 차이는 나고. 네, 뭐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낚싯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낚싯대나 뭐 골프, 네. 스키, 항공용 카본 시트 등을 이제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서 뭐 거기에 뭐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 카본을 펀더멘탈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예. LNG 운반선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주 잔고가 65척에서 2022년에 이 65척이라는 그 수치도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도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에도 사상 최대로 이제 수주를 또 발주를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실적이 엄청난 많은 수혜를 가져다 줄 거다. 예. 이 LNG 운반선용의 단열 판넬 그리고 탄소수유를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본행제 매출이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대우조선 해양과의 그런 계약 공시가 네. 저는 가장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형 조선사와 계약 공시를 맺는 순간 한국카본의 그런 외형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보고 있는 거는 네. 결국에는 차트상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네. 역시. 이런 시장에서 지금 네.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게 시장의 관심이잖아요, 곧.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서 상승 추세를 돌리려는 거래량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단기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한국카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카본은 뭐 실적도 갖고 있고 또 앞으로의 기대감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리 투표 결과 통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어떤 게 이겼을까요? 이번에도 승부가 네. 확연하게 나오는데요. 한국카본이 26% 득표했고요. LX 세미콘이 74% 압도적인 격차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네. 결승에 올라가는 종목은 LX 세미콘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카본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다 고려하셔서 네. 이렇게 그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뭐 예상은 했고요. LX 세미콘이 굉장히 좋은 회사죠. 큰 회사고.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에 좀 집중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목표가는 13,000원
까지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고점에 또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진입하신다면 비중을 조금 실으셔가지고 네. 조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딱 전고점까지 바라보고 투자 전략 세우시라는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전전고점이죠. 아, 네. 전전고점이요? 네, 근데 전고점 돌파하는 그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또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화본 아쉽게 떨어졌는데요. 1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X 세미콘 올리도록 할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한진과 ISC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진 물류회사죠. ISC는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이 두 종목의 승부가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입니까? 이번에도 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요? 네, 오늘 뚝심 있으시네요. 네, 저는 한진입니다. 한진으로 알겠습니다. 한진 꼽아주셨고 뭐 조금 전에도 두 분 다 이제 꼽아주신 종목인데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최인호 전문가님 한진과 ISC입니다. 어떤 자. 종목입니까? 짧은 시간에 예.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ISC밖에 없어요. 예. 누가 보더라도. 어허. 그렇지만 네. 중장기적인 왜냐면 하반기까지 같이 봤을 때는 네. 당연히 저는 한진을 선택하는데 지금 빨리 수익 내는 걸 원하신다면 예. 일단 ISC에서 짧게 먹고 짧게 나온 게 제일 좋죠. 어허. 예. 둘 다 승부들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ISC를 골라주셨네요. 예. 전 ISC를. 그렇습니까? 네. ISC. 엇갈리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최인호 전문가님 약간 좀 한진 고르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ISC 순간 골라주시면 왜냐면 한진이 왜냐 지금 오일 기름값 오르고 사실 물류적인 부분에서 네. 택배비도 올랐지만 네. 지금 기름값 지금 경유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휘발유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물류량이 지금 되게 어찌 보면 네. 적자 부분을 다른 영업에서 또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재무제표를 항상 본다는 게 지금 이 네. 시장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언정 네. 이거를 3개월이고 계산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주가에 어떻게 되고 또 주를 가지고 있는 또 개인 투자자가 했을 때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했을 때 결국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한진, 네, 짧게 봤을 때는 ISC. ISC. 네, 기간을 좀 나눠서 설정을 해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 김영우 김영우 전문가님, 전문가께서- 네, 한진과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한진을 제가 이제 고른 이유는 네. 네. ISC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고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뭐 턴어라운드적인 부분에서 좀 강하게 주가가 탄력성 있게 움직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코로나 봉쇄가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이어지면서 좀 중국에서 많은 이제 오일을 많이 소비를 하는데 그 네. 부분에서 좀 많이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저 거래량이 너무 꽂힙니다. 네. 한진에 대한 그 추세를 돌리는 거래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이란 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그쵸. 예. 한진이 지금 택배적인 부분에서 시장에서 계속 수요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장적인 측면에서도 주가가 실적이 계속해서 또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실적도 당연히 괜찮고요. 근데 저희 거래량이 지금 추세를 돌리는 거래량이라고 네. 좀 많이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네. 상승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두 종목 모두 이렇게 좀 확실한 매력을 갖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또 엇갈렸으니까요. 바로 시청자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확인이 됩니다. 한진이 25%고요. ISC가 75%. 김영우 전문가의 예상이 아쉽게도 맞아 김영우 전문가 떨어졌네요.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맞았습니다. 네. 결국은 ISC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결승으로 올려 잡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네. 한진 좀 잡아주시죠. 뭐 예상은 했습니다. 네. 네, 예상은 했고요. 일단 한진은 목표가 35,000원, 35,000원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저기 지금 계단식 하락 부분에 이제 매물대까지만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만약에 한다면 저기서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조정 자리 나올 때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선 한지는 35,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C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결승전 바로 진출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LX 세미콘 대 ISC. 공교롭게도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 간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사실 자동차끼리의 대결이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오늘도 반도체의 대결이 결승에 잡혔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좀 여쭤볼까요? 자, LX세미콘 대 ISC입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종목이 다 두 개 제크라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네. 네. 근데 ISC가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졌어. 오 거래일 자체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속 올라가요. 예. 지금 아, 정말 많이 예, 터지긴 지금 했죠. 5개월 동안 네. 지금 뭐 3일째 되는 날에 잠깐 음봉 나왔다가 다 지금 장대 상당히 많은 양이 터졌는데요. 시원하네요. 시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냐, 들어가도 크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추세를 갖다가 이어서 ISC를 가야 되냐, 아니면 LX 한번 세미콘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거래량 때문에 그럽니다. 예. 지금 LX, 예, 무조건 ISC입니다. 결론은 ISC인가요? 무조건 ISC입니다. 잡아놓고 지금 오신 것 같은데. 네. 어. 아니, 왜냐면 거래량적인 의미가 되게 또 커요. 왜냐면 지금까지 수급 자체도 문제도 있고, 지금 예. 주가의 하방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환율적인 부분도 시작해갖고, 지금 악재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짧은 시간에 왔던 그 그림대로 가는 어찌 보면 그게 추세가 그래요? 더 오히려 더 시장에 더 영향이 더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거래량이 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김용호 전문가님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서당계님께서 3, 4회전 왜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3, 4위전을 네. 다 한 거 아닐까? 아, 3, 4위전 따로요? 네, 3, 4회전 따로 안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시간에 허락하면 다음에 한번 아, 만나보겠습니다. 네, 피디님 이렇게 들으시라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네, 뭐 ISC랑 사실 LX세미콘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네. 저라면 이제 고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두 개 다 올라야죠, 그러면. 지금 굳이 이 두 개를 잡아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근데 어쨌든 선택을 한다면 저는 ISC입니다. ISC. 이번에도 그러면 이관왕을 얻게 되겠네요. ISC가 지난주에도 우승했었죠. 네. 그렇죠. 최고 미인주 등록이 되자마자 한 주 만에 다시 한번 최고 미인주가 되는 ISC입니다. 자, 일단은 그 우승한 종목으로 확정이 된 상황인데 네. 시청자 의견 좀 바로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와, 시청자분들의 이거는 좀 의견이 달라요. 엇갈렸습니다. 약간 의외인데요. LX 세미콘이 62%, 확실히 많은 득표를 했고요. 네. ISC가 38%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지금 LX 세미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냐면 주가가 비싼 게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가실 수 있을 그런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고. 어. 아무튼 뭐 LX세미콘 둘 다 뭐 좋은 종목이고. 네. 뭐 정리해야죠.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표는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졌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한테 졌는데 LX세미콘 뭐 지금 뭐 팹리스 회사로서 일단은 그 반도체 사업 속도는 상당히 크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단 높게 평가해 주는 게 예. 정당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최종 우승 종목 지금부터 발표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나 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우승자는 이관왕을 얻게 된 ISC입니다. 네, 자 ISC가 한 주 만에 다시 한번 최고 미인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전문가께 좀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네. 종목인 ISC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최인호 전문가님, ISC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됩니까? ISC요? 예. 짧게 본댔지 않습니까? 네. 37,000원입니다. 37,000원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십니까? 예. 지금 거래량이 지금 5개월 동안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몰라. 아까 말씀드린 되게 무서워했다는 그게 그러니까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맞는 말입니다. 네. 항상 주식은 차트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짧게 그냥 37,000원 최고 목표가라고 그냥 생각하고 진짜 네, 단기적인 정말 측면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셔야지 좀 길게 간다. 난 이 종목을 간다. 그럴 조금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5% 넘게 오르면서 34,450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김용호 네. 전문가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준다고 말씀하시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승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 골랐지만 저는 이제 LX 세미콘이랑 AICC는 전략을 다르게 가셔야 됩니다. 예. 네. LX 세미콘은 이제 지금 계단식 상승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그 비중을 조절하시고 내가 어디 부분까지만 보겠다, 어디 가격대까지만 내려올 때까지만 보겠다라는 전략을 확실히 취하셔서 네. 매집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담으시는 전략을 취하시는데 거래량이 지금 터지는 그런 모멘텀을 기다려야 돼요. LX세미콘은. 네. 네, 매집을 하시면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계속해서 전 거래량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있으나 만약에 오늘 종가라든지 내일까지 이 시세를 봤을 때 윗꼬리가 크게 달린다. 네.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윗꼬리에 대한 신호를 좀 주의를 하시면서 이 ISC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셔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37,000원. 두 분이서 알겠습니다. 같네요. 네, 그러면 LX 세미콘에 대해서 좀 기다려라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LX 세미콘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LX 세미콘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엑스미코 살펴보도록 네, 하죠. 목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LX 세미콘은 일단 목표가 16만 원을 보고 있고 예.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호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우승자는 ISC입니다. 이 두 부분 최인호 전문가님, 김영우 전문가님 모두 3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2등을 한 LX 세미콘은 16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기다렸다가 매집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ISC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